여러분, 요즘 부동산 뉴스만 보면 머리 아프고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10월 15일에 대책 발표되고 나서 진짜 이제 아파트 사는 거 완전히 글렀구나 생각하신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까지 세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부터 집을 매수하려면 실거주만 가능하고 실거주를 하려니까 대출은 꽉 막히고 비규제 지역이라도 나가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되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집 마련하고 자산을 불릴 수 있을지 감도 안 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섣불리 남들처럼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면 정말 내 집 마련에 너무나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원칙들만 제대로 아시면 남들 다 위기라고 할 때 오히려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후회하지 않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번 10월 15일 대책으로 시장이 완전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이랑 토지거래 허가 지역 때문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추가 지정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 전 지역이랑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랑 용산구만 해당됐었지만 지금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12개 지역이 포함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정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라는 것들이 이 뒤에 보도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 이 주담대 규제가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LTV가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LTV가 40%까지만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원래는 최대 한도 6억 원까지 저희가 6월 27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LTV 70%는 그대로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지금 현재 보도자료, 이 10월 15일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 연합산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 가격을 8억 이하까지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LTV를 60%까지 열어주는 걸로 현재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아래 보시면 신용대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1억 원 초과한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좀 대출 관련해서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음에 세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으실 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바로 적용이 된다는 점.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는 우리가 2주택까지는 1.1%에서 3.3%로 투자가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바로 두 번째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투자를 할 때는 바로 8.4%의 취득세 중과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 부분을 같이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점이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기존에는 강남 3구랑 용산구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서울의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10월 22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즉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12개 지역이 다 지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게 되면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바로 전세를 놓거나 하는 것도 가능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 지역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시고 2년간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묶인 지역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는 끝났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죠. 그런데요,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이미 올해 3월부터 이미 이 규제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송파구가 진짜 대표적인 사례인데 규제에 묶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마포구나 성동구보다 가격이 덜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송파구에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기회를 줬었고 그 시점에서 송파구를 매수한 사람들은 거의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평가된 송파구 단지를 싸게 잡을 수 있었던 진짜 황금 같은 기회였던 거죠. 오케이, 송파구 같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묶여서 그런 저평가된 단지를 잡을 수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제 대출도 안 나와서 사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은 LTV가 70%까지 가능하고 규제 나오고 직후에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8억 이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은 LTV를 기존의 40%에서 60%까지 가능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조건이고 정부가 만들어준 진짜 실수요자를 위한 기회거든요. 만약 내가 대출이 가능하고 실제로 실거주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 이런 좋은 상급지 지역들은 정말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저평가된 단지를 잡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하고는 싶지만 위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해당되는 지역이어서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곳들은 실거주로 2년만 요건을 채우시고 이후에 전세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접근하기에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건을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자산을 축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거주가 당장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규제 피해서 외곽이나 지방을 보고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규제 직후에 네이버 부동산 보고 있는데 실시간 1순위가 현재 비규제 지역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단지들 중 하나인 그 만안구에 있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가 실시간으로 1000명 이상 보고 있더라고요. 비규제 지역으로 몰려가는 것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규제로 인해서 바뀐 시장 속에서 원칙을 벗어난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도 외곽 지역은 상승 흐름이 오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옛날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상급지들이 다 올라줘야 그런 지역들이 오를 수가 있는데 아직 비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외곽 지역까지 오르기에는 아직 상급지인 수지나 평촌 같은 곳들도 아직은 저평가된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당장 오르기가 쉽지는 않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규제 때문에 상급지에 비해서 비규제 지역을 더 비싼 지역을 주고 사게 되면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과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애매한 지역을 투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만약 수도권 외곽 지역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절대가적인 측면에서도 상급지에 비해서는 더 싸게 매수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투자금도 상급지 대비해서 더 줄이면서 만약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에 묶인 돈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장이 정말 오래 기다리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익률을 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규제라는 특수한 케이스로 인해서 물건을 투자한 게 아니라 온전히 이 물건을 가치 대비 적정한 가격에 매수를 하고요. 가치 대비해서 적정한 투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원칙을 지킨 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정말 한가운데 들어오는 공을 제대로 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런 물건들을 투자 우선순위로 두시되 너무 규제에 휩쓸려가지고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진짜 한가운데 있는 공만 치려고 하다가 투자를 아예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물건이 없으면은 과감하게 현금 들고 기다리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현금 보유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점은 상승장이란 이유로 모든 현금을 자산에 넣어버리면요. 반대로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기회를 잡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서 기회를 잡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해집니다.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무리하게 올라타서 현금을 다 써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다음 상승장에서 진짜 기회가 올 때 현금 보유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보유한 현금이 여러분한테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상승장에서 진짜 기회가 오는 곳은 지금 규제에 묶여서 눌려있는 핵심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굳이 지금 시점에서 비규제 지역에서 진짜 좋지 않은 물건, 애매한 물건을 무리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현금 보유하시고 오히려 핵심지에서 다음 시장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리하자면은 이번 10월 15일 대책 규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한테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정부 규제가 만든 시장 속에서 저평가된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자산을 불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실거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비규제 지역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은 눈앞의 단지가 정말 한가운데에 들어오는 곳만큼 좋은 기회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온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꼭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